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새로 이사한 집.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서 집안 곳곳에는 쓰레기가 한가득. 하기야 그래서 저렴하게 구한 거겠지.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 캄캄한 집 안을 둘러보던 중 작은 방을 가니 구석 한편에 검은 인형이 있었다. 전 주인 놓고 갔나? 하고 인형을 건드리자 갑자기 인형의 검은 털이 흩어졌다. 가만 보니 바퀴벌레들이었다. 어느 남자가 뱀수를 만드는 방법을 조사했다. 첫 번째, 물을 넣은 병에 뱀을 산채로 넣는다. 두 번째, 일주일 정도 물을 갈면서 여분의 배설물이 나오는 걸 기다린다. 세 번째, 전부 나오면 물을 버리고 소주를 반 정도 넣은 후 뱀이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 네 번째, 뱀이 죽으면 소주를 다 채운 후에 3년 정도 숙성시킨다. 책에는 이어서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었다. 뱀술의 건강에 효과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제조 과정 중에 뱀은 소주가 가득 찬 병에 갇히게 되는데 이때 뱀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인다. 이 생명력이 소주에 녹아 뱀술에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잊고 남자는 깨달았다. 지금부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좀 더 오래 살고 건강해지기 위해. 10년 후 산에서 남자가 체포되었다. 남자의 제명은 살인. 우리 동네에는 흉가가 있다. 관리인이 죽어 오래전부터 운영하지 않게 된 여관이다. 음침한 분위기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는다. 어느 날 밤 친구와 술을 마시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평소라면 무서워서 가지 못했지만 술기운을 빌려 친구와 함께 그 흉가에 갔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흉가의 모습에 조금 무서웠지만 들어가 보니 역시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긴장했던 마음을 풀고 다른 방에도 들어가 보았다. 핸드폰 불빛에 희미하게 붉은 글자가 보인다. 방 안을 살펴보니 온통 붉은 글자로 쓰여 있었다. 지배할 정도로 방을 메우는 붉은 글자. 천장이까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 글자들이 아직 마르지 않았다는 것. 방 밖으로 나가는 게 무서워졌다. 첫 번째 이야기. 검은 인형이 아니라 갓난아기의 시체에 바퀴벌레들이 모여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남자의 제명은 살인. 즉 남자는 사람을 납치한 뒤 소주에 산채로 넣어 사람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글자들이 마르지 않았다는 것은 글을 쓴 사람이 아직 여관에 있다는 소리겠죠? 남자와 그 친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세트.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언니는 심각한 결벽증이다. 방은 항상 깨끗해야 한다. 나는 어떤가 하면 솔직히 방이 더러워도 별로 신경 안 쓰는 성격이다. 그래서 같은 방을 쓰는 우리는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느낌이 있었다. 어느 날 화가 난 언니는 마침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 적당히 해. 매일 방을 더럽히는 것도 정도가 있지. 나도 매번 정리하면 귀찮아. 너처럼 더러운 인간은 질색이야. 그렇게 말하고 나가버렸다. 화내는 언니가 무서워서 방송하고 방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3시간 후 방구석까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청소를 끝냈다. 그때 언니가 돌아왔다. 아무래도 쓰레기 봉지를 사러 갔던 것 같다. 언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청소했어. 나도 하면 된다니까? 하지만 언니는 글쎄? 라고 말하며 쓰레기 봉투를 꺼내기 시작했다. 한 신혼부부가 살던 집. 부인이 강도를 당해 살해당했다. 경찰들은 부인의 시체와 정황들을 살펴보고는 이 사건이 강도에 의한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단정지었다. 외부로 침입한 흔적과 그의 단서들을 조합해보면 범인은 아마도 강도와 살인 모두 초범일 것이라 생각되었고 경찰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사에 출근했던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누구시죠? 경찰입니다. 집으로 잠시 와주셔야겠습니다. 네? 무슨 일이죠? 집 앞으로 오시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경찰은 집 앞에서 남자를 기다렸다. 집에 도착한 남편은 허겁지겁 경찰들에게 다가왔고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오열하기 시작했다. 아내는 대체 누가 죽인 겁니까? 눈물까지 툭툭 떨어뜨리며 묻는 남편의 모습에 경찰들은 유감이라는 듯 사내에 둥을 토닥였다. 그리곤 그대로 그 남자의 손목에 수갑을 채워야 했다. 아, 잘 잤다. 얼마나 잤을까? 꽤나 오랜만에 붙잡은 것 같았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니 이상한 일이 생겼다. 내가 영혼을 볼 수 있게 된 것 같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10년 전에 죽은 할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계시는 게 보였기 때문이다.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어머니께 말씀드렸다. 하지만 어머니는 기가 막히셨는지 무반응. 그뿐만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해도 모른 척. 방금 전에 학교에서 돌아온 동생이나 일에서 돌아온 아버지도 같은 태도다. 아무리 엉뚱한 이야기를 했다고 해도 그렇지 그게 그렇게 무시당할 일인가? 첫 번째 이야기. 방 안에 남아있는 동생이 마지막 쓰레기입니다. 곧 쓰레기 봉투에 동생이 담기겠네요. 두 번째 이야기. 경찰이 남편에게 단시 와달라고 했을 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말하지 않았는데 남편은 이미 아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남편이 아내를 죽였다는 뜻이겠죠? 세 번째 이야기.
소녀는 자는 동안 죽었기 때문에 기진이 보였던 것이고 가족들에게 보이지 않게 되어 가족들에게도 무지를 당한 것입니다. 오늘 세트!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아이돌 가수에게 팬레터가 수만 장이 왔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기분 나쁜 속보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는 USB가 들어있었다. 도저히 흠잡을 자신이 없어 동료들과 같이 보자고 해서 틀어보았다. 기분 나쁘게 생긴 사람이 미친 것처럼 이리저리 몸을 흔들고 노래를 부르다 울다가 웃다가 대구르르 구르고 난리 법석이었다. 동료들은 저게 뭐냐며 바보 아니냐며 깔깔깔 웃었지만 아이돌 가수의 눈에서는 공포에 질린 눈물이 떨어졌다. 난 외톨이라 학교에서 항상 혼자다. 이유는 잘 모르겠다. 처음부터 친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언제부턴가 친구들이 나를 피하기 시작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친구가 딱 한 명 있다는 것이다. 나랑 같이 있으면 왕따를 당해서 반에서 같이 다니진 않지만 뒤에서 날 위로해준다. 엄마가 걱정하는 게 싫어서 친구가 없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가끔은 그게 너무 힘들다. 그때마다 친구는 나를 응원해주었기에 안간힘으로 버티고 있을 뿐이다. 여전히 나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슬프다. 내게 한 명뿐인 이 친구는 4주에 전학을 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럼 난 정말 혼자가 될 것이다. 그게 너무 두려웠다. 마침내 친구가 전학을 갔다. 혼자가 될 거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날 피했던 친구들이 한두 명씩 나에게 다시 다가오기 시작했다. 정말 다행이야.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갑자기 세차게 비가 내린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고 혼자 자취하는 터라 우산을 가지고 마중날 사람도 없다. 우산을 가지고 올 남자친구 역시 없다. 아마도 회사 옆 편의점에 우산을 놓고 온 것 같다. 중간에 빗줄기가 살짝 약해졌을 때였다. 집까지 그저 수백 미터, 조금만 달리면 된다. 도중에 나와 같은 사람들과 마주친다. 나처럼 우산을 잃어버렸을 것이다. 가방을 머리에 올리고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달려간다. 체구에는 어울리지 않는 작은 우산을 쓰고 가는 사람도 있다. 하기에 어떻게든 나보다는 나을 것이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동안 집에 가까스로 도착했다. 열쇠로 문을 열어 열려있다. 현관에는 물기가 아직 남아있는 우산이 넘어져 있다. 우산 옆에는 작은 종이가 떨어져 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우산 잘 썼습니다. 바다에서 조난당했을 당시 세약해져가는 선원이 동료에게 먹인 어떤 스프, 그 바다거북 스프 맛은 최고로 맛있어서 그는 그 환상적인 맛을 잊은 적이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무사히 생활에 성공한 그는 태어나서 두 번째로 바다거북 스프를 시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외마디를 내뱉더니 심장마비로 죽어버렸다. 이 바다거북 스프는... 첫 번째 이야기. 동영상에 나온 춤추는 곳이 자신의 집이었기 때문에 웃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왕따를 주도한 게 한 명뿐이라던 그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전학을 간 뒤 반 친구들이 다시 다가올 수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 이야기. 여자에게 스토커가 있는 것입니다. 스토커가 여자를 미행하는 중에 우산 놓고 간 것을 발견하고 집에 놔준 것이죠. 네 번째 이야기. 남자가 조난당했을 때 먹었던 바다거북 스프는 사실 사람 스프였습니다. 선원들은 식량이 떨어지자 시체를 남자에게 몰래 먹인 겁니다. 맛이 다른 거 눈치챈 남자는 놀라서 죽어버리게 된 것이죠. 절대로 맞추면 안 되는 사이코패스 테스트. 첫 번째 문제. 당신의 철전지 원수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려고 하고 있다. 원수는 나뭇가지를 잡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당신은 그 원수를 떨어뜨리고 싶다. 원수를 어떻게 떨어뜨릴까? 일반인들의 답. 잡아두는 척하면서 떨어뜨린다. 손을 발로 밟는다. 손을 확 떼버린다. 등등이 대답. 사이코패스의 답. 손가락을 하나하나 떼가면서 두려워하는 원수를 보며 즐거워한다. 두 번째 문제. 어떤 아이가 산타클로스에게 선물을 받았다. 아이는 첫 번째 선물로 축구공을 받았다. 아이의 표정이 전혀 기쁘지 않았다. 두 번째 선물을 열었다. 예쁜 청바지가 있었다. 마찬가지로 아이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 아이는 마지막 선물을 열었다. 자전거였다. 마침내 아이는 서럽게 울고야 말았다. 왜일까? 일반인들의 답. 축구나 자전거 타기를 싫어해서. 여자아이라서. 사이코패스의 답. 다리가 없어서. 세 번째 문제. 당신은 잠이 안 와서 옥상으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밑에서 어떤 남자가 여자를 죽이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고 어떤 남자는 당신을 보고 손 모양을 가리키는 모양으로 하더니 천천히 밑에서부터 손을 일정하게 올리고 있었다. 왜 그럴까? 일반인들의 답. 다음은 너야. 신고하기만 해봐. 신고하면 죽일 거야. 눈치 주는 것. 사이코패스의 답.
죽이러 가기 위해 아파트 층을 세고 있다. 세 번째 문제. 나는 남자다. 어느 날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다. 그 여자가 나오는 시간에 맞춰 나오는 장소에 미리 가서 대기했다. 나는 여자가 오자마자 고백을 했지만 여자는 거절했다. 난 그 여자를 죽였다. 왜였을까? 일반인들의 답. 자신의 고백을 거절해서 다른 남자에게 갈까봐 순간 욱해서 등등. 사이코패스의 답. 여자를 죽이고 평생 함께 살기 위해서. 다섯 번째 문제. 당신은 사람마다. 당신은 지금 정신병원에 갇혀있다. 당신은 정신병원의 여자 간호사들만 죽인다. 죽일 때는 얼굴에 칼을 쑤셔서 상처투성이로 만든 후 남자들이 다 보는 곳에 버려두었다. 왜 그랬을까? 일반인들의 답. 정신병자이기 때문에. 공포심을 주려고. 여자가 싫어서. 여자에게 괴롭힘을 받아서. 사이코패스의 답. 나보다 더 예뻐서. 여러분은 문제에 어떤 대답을 하셨나요? 댓글에 적어 같이 얘기해봐요. 이 이야기는 내가 대학교 2학년 때 겪었던 일이다. 나는 경부 땡땡대학 주변에서 자취를 했었다. 그날은 집에서 컴퓨터로 공포영화를 본 날이었다. 셔터라는 영화인데 꽤 무서웠다. 영화를 다 보고 나니 시간은 새벽 2시가 되어 있었다. 아이씨 무서워. 오늘 혼자 자긴 글렀네. 가만히 있어보자. 병철이 번호가. 여보세요, 병철이냐? 네, 형. 심심한데 오랜만에 술이나 한잔할래? 아, 제가 지금 친구랑 있어서 학교로 들어오기 힘든데. 죄송해요, 형. 아, 그러냐? 그럼 술 나중에 마시지. 뭐 그래, 잘 들어가고. 나는 할 수 없이 새벽 3시가 넘어 이불을 펴고 누웠다. 그렇게 무서움과 피곤함 사이에서 나는 점점 잠에 빠져들어갔다. 깊은 잠을 자던 나는 시끄러운 소리에 잠을 깼다. 아이씨, 누구야, 시끄럽게. 병철인가? 형, 저 병철인데요. 새끼야, 지금 몇 시인데 아까 안 오고 지금 와? 형, 저 병철인데요. 뭐야, 술 취했냐? 왜 지금 오냐니까? 형, 저 병철인데요. 야, 너 누구야? 순간 소름이 팍 돋았다. 사람에는 감정이 있다. 억양도 완전히 똑같을 수 없다. 그런데 밖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마치 녹음기를 반복적으로 틀어놓은 것 같이 일정한 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야, 병철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이상했다. 눈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들으면 대략 위치를 알 수 있는데 바로 앞에서가 아닌 문 밖 천장 부근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 10분 동안 문에 귀를 대고 있던 나는 어느 정도 무서움이 가라앉아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병철에게 카톡을 보냈다. 야, 밖에 있는 거 너 맞아? 계속 문 밖에서 형 저 병철이에요. 그러는 거 너 맞냐고. 그때 문 밖에서 남잔지 여잔지 분간이 안 되는 숨 넘어갈 듯한 웃음소리가 내 귀를 강타했다. 극도의 공포감. 문 밖에 있는 그것의 정체는 무엇일까? 나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으아! 밖에서 들리는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와 함께 정신이 들었다. 문 밖에서 들린 목소리에 달랐다. 그건 병철이의 목소리였다. 문 밖을 나가보니 빌라 밖에 병철이가 쓰러져 있었다. 병철아! 신병철! 잠시 후 정신을 차린 병철이는 덜덜 말했다. 형, 자취방 당장 바꿔요. 병철이는 보채는 내 목소리 하얗게 질린 얼굴로 빠르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병철이는 내 카톡을 보고 걱정이 돼서 바로 내 자취방에 찾아갔다고 한다. 그런데 내 집 현관문 앞에 이상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설마 하는 마음에 가까이 보니 현관 앞에 머리만 둥둥 떠있는 자신 얼굴을 보았다고 한다. 자신과 눈이 마주치자 둥둥 떠있던 목이 스르륵 움직여 우리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것이다. 그 얘기를 들은 난 한동안 자취방 근처도 얼씬하지 않았다. 그때 그건 뭐였을까? 아직도 생각하면 소름이 돋지만 궁금증은 여전히 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다. 오늘의 세트! 때는 제가 7살 유치원에 다닐 때 겪었던 일입니다. 전 친척 누나들과 자주 놀며 지내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도 무서운 이야기 듣는 걸 좋아해서 친척 누나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누나도 올 때마다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다가 소대가 떨어졌는지 그 당시 산지 얼마 안 된 컴퓨터를 켜서 신년 사진을 모아놓은 사이트를 보여주더군요. 지금도 기억하는데 해당 사이트의 이름은 고스트였습니다. 저는 눈을 가려가며 보고 있었고 그러다가 한 게시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게시물의 이름은 유치원 가면이었습니다. 누나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해서 보니 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에는 8명, 9명 정도 되는 유치원생들이 노란색 벽으로 만들어진 유치원 건물로 보이는 곳에 앞에 쪼르르 앉아 수업 시간을 만든 걸로 보이는 가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있는 창문에는 빨간색 눈들이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진 밑에 있는 문구였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붉은 글씨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진은 경기도 안산 땡땡동에 있는 A 유치원들의 원생들로 해당 유치원에 화재가 일어나 일부 원생들 및 교사들이 사망한 사건이 벌어지기 일주일 전에 찍힌 사진입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경악했고 6살 많았던 훈누나도 그래봐야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지라 같이 무서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 저는 같은 안산의 다른 동네로 이사가게 되었는데 음침하게 버려진 노란색 벽화, 초록색 지붕으로 만들어진 2층 건물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제가 봤던 사진을 기억하게 되었고 사진 속의 아이들이 배경으로 찍었던 유치원이 바로 그 건물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무서움 절반, 호기심 절반으로 고민하다 폐건물인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의 입구에는 문이 굳건히 잠겨있었고 그저 문틈 사이로 보이는 거뭇거뭇한 벽대가 여기저기 신문지가 널려있는 어두운 바닥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호기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지만 굳게 잠겨있어 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정도 지난 어느 날 저와 단짝이었던 친구와 학교 수업 다 마치고 폐가가 된 유치원을 지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폐가가 된 유치원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났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먼저 가던 제 친구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바로 멈춰 섰습니다. 친구와 저는 눈이 마주쳤고 저와 친구는 그렇게 눈이 마주친 상태로 굳은 채 10초간 서 있었습니다.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뜨겁다고 하는 비명소리에 함께 불에 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봐도 물기 보이는 곳은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폐건물 쪽으로 가봤습니다. 잘 들어보니 폐건물인 그 유치원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유치원 방향으로 외쳤습니다. 거기 안에 누구 있어요? 그러자 안에서 웅얼대는 소리와 함께 울먹이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저희는 점점 무서워졌고 어른들께 도움 요청하러 아파트를 향해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폐건물을 지나서 오솔길을 벗어나자마자 비명소리가 사라진 것입니다. 갑자기 그곳에 아무 일도 없다는 것처럼 정적이 흘렀습니다. 놀란 저는 일단 친구와 헤어지고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 엄마에게 말하니 엄마께서는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와서 호들갑이냐고 혼을 내셨지만 내심 마음에 걸리셨는지 같은 아파트 다른 주민들에게 나중에 불이 난 곳은 없냐고 물어보신 모양입니다. 물론 아파트나 주변에 불이 난 곳은 없었습니다. 그 후로는 그 길로 다니지 않아서 비명소리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그 비명소리에 대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 유치원에서 화재로 인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아이들이 그곳에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겠죠. 아이들이 사고 난 그곳에 머물지 말고 부디 좋은 곳으로 갔으면 합니다.